오늘 제가 궁금한 게 상담을 하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을 텐데 그중에 특히 매력적인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매력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매력적인 사람들은 예.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자연스럽게 그 매력을 뿜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는 가장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꾸민 모습을 보여주고 그쵸? 잘 보이려고 하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매력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물론 몸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함양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도 물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요즘 너무 많은 분들이 매력적인 사람은 이래야 돼 라는 이렇게 한두 가지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청소년도 그렇고 특히 인간관계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온 분들 중에 항상 상담 목표가 유재석님이 되고 싶어 해요. 재밌죠, 말 잘하죠, 인기 많죠, 리더십 있죠. 우리가 TV에서 본 모습은 정말 좋고 멋진 캐릭터긴 하죠. 근데 저는 전 우주에서 유재석님은 그분밖에 없어요. 근데 너도나도 우리는 유재석님 같은 캐릭터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예. 그게 과연 매력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이런 건 너무 좋은데요. 전 그보다도 정말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좀 우리가 이미 새롭게 공부하는 거 말고요. 예.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우리 안에 그런 보석들을 좀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되게 수줍고 되게 소심한 분들도 다른 시각으로 보면 어쩌면 되게 섬세하고 자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 안에 숨은 정말 나만의 보석을 찾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말 좀 못해요. 하하하. 이런 분들 저는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나에 대해서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나라는 사람을 매력적으로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려면 매력적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좀 보편적인 특징을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특징을 한 두 가지 정도로 간추려 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참 진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솔하다는 게 상당히 솔직하고 개방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출생의 비밀을 솔직하게 말하고 이런 솔직함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나의 감정 그리고 내 생각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감정이 어떻지? 내 느낌이 어떻지? 이런 것들이 항상 자각하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진솔할 수밖에 없고 솔직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몸장님하고 저랑 이제 조금 있다가 끝나고 이제 막 대화를 나눈다 쳐요. 그때 몸장님이 지금 이 순간 느낀 여러 가지 느낌들, 내가 이거 동영상 녹화하면서 어땠다, 또 지금 내 느낌이 어떻다, 여러 가지 생각과 느낌을 그냥 지금 이 순간의 느낌대로 막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 저는 몸장님한테 더 많은 관심이 가질 것 같고 또 궁금한 게 되게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질문도 많이 할 것 같고 이러면서 점점 좀 정서적으로 공유할 영역도 생기고 그리고 좀 더 가까워지고 이러면서 친해지고 이러면서 매력의 상승도가 좀 커질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소위 말하는 그런 신비주의 전략을 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쩌면 처음에는 외적인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좀 관심이 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우리 주변에 첫 네네. 인상은 굉장히 뭔가 매력적으로 느껴졌는데 네네. 점점 지낼수록 약간 좀 매력도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건 맞습니다. 첫인상은 평범했지만 점점 네네네. 매력도가 올라가는 맞아요.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음.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정말. 인간관계는 정말 마라톤이잖아요. 예. 처음에 그냥 잠깐 조금 아는 게 아니라 우린 인간관계를 하면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좋은 것도 겪고 실망도 하고 싸움도 하고 또다시 좋고 같이 손을 잡고 가는 관계가 가까운 관계잖아요. 그래서 첫인상은 좀 별로라도 장기적으로 괜찮은 분들은 좀 인간관계에 대한 장기적인 힘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첫인상만 좋은 분들은 그런 지속력이 되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힘을 가진 분들 중에 특히 이런 진솔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잘 봤더니. 그리고 또 있어요. 뭐냐면 남의 말을 잘 들어줘요. 우리가 상담에서 경청이라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경청이 정말 중요한데 정말 귀 기울여 잘 들어주는 거를 경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청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우리 상담 공부를 하는 우리들도 경청 못한다고 많이 혼나요. 그만큼 경청이 너무 어려워요.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마음을 귀 기울여서 그 사람의 심정을 듣는 거거든요. 심정을 들어라.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거를 때로는 되풀이도 하고
또 요약도 하고 또 듣다 보면 막 궁금한 것도 생겨요. 당연히 경청을 잘해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 갈구해요. 그러니까 몸짱님이 매력적일 수 있는 이유가 몸짱님이 엄청나게 경청을 잘하신다고 생각해요. 네, 언어적으로 또 비언어적으로 열심히 듣고 또 경청했다는 걸 이렇게 끄덕이면서 표현도 해주시고 정말 가끔 요약도 해주시고 잘 듣고 정말 중요한 질문도 해주시더라고요. 경청해 주시는 거를 같이 옆에 있는 저도 몰입이 되고 또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 매력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처럼만 하시면 네,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진솔한 태도는 참 좋지만 네네. 이게 보여줘야 될 부분이 있고 보여주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맞아요. 좀 그 선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시죠.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너무 많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보이는 게 솔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는 만큼 솔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와 좀 더 심리적으로 가까운 분들한테는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나 자신의 내면을 꺼낼까는 친밀도에 달렸다고 생각을 해요. 이만큼 무조건 보여야 된다. 이만큼 조금 보여야 된다. 이렇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만큼 더 많이 보이고 좀 덜 가까우면 그만큼 좀 덜 보이고 이게 바로 유연한 태도이겠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진솔하다는 것은 나의 감정,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을 말하는 건가요? 지금 나의 생각도 말하고 또 때로는 정서, 감정을 말하는 거죠. 때로는 뭐 지금 이 순간 어제 본 TV 재밌는 게 생각났다면 그 맥락에서 그것들을 또 좀 재치 있게 이야기해도 되고 뭐든 좋아요. 생각, 감정.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인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깨어 있어야 그것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깨어있다. 네네. 전 그거를 깨어 있다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죠? 지금 이 순간,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그냥 이 순간이잖아요. 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이지? 라는 걸 알려면 정말 이 순간을 내가 끊임없이 자각하고 있어야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각하지 못하면 지금 이 순간에 솔직할 수 없고 항상 뒷북치게 돼요. 우리가 집에 가서 내가 아까 그런 생각 떠올랐었는데 지금 생각났지? 네, 이런 생각들 흔히 하잖아요. 예.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버릇이 안 돼서 그럴 수 있어요. 잠들기 전까지는 항상 지금 이 순간 나의 느낌, 나의 생각을 내가 제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순간의 분위기를 다 느끼고 이 순간의 분위기에 상대방의 어떤 상호작용을 보면서 정말 재치 있게 재미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재밌는 사람들이 개방적이고 솔직한 그렇죠. 거군요. 네, 다 이렇게 다 있죠. 그런 것들이. 그렇다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네네.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게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우선 방금 말씀드린 지금 이 순간에 끼어서 정말 진솔하고 솔직해 보라는 거. 또 경청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사람이 정말 경청 잘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면 나 또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상하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경청이 어렵더라고요. 원장님 안 그러세요?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왜 이렇게 경청이 힘들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너무 정서적으로 가까우면 이 사람의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좀 들어주면서 좀 여유 있게 정말 이렇게 공감해 주면서 그 사람의 문제를 스스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기다려 주기보다는 빨리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에 막 조언해 주고 지시해 주고 이런 것들이 경청을 막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따뜻하게 경청을 잘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네요. 사실 이게 조언이라는 게 네. 내가 답답해가지고 해주는 조언이라는 게 내 위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이 나의 욕심 때문에 그렇죠.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저도 이제 들었어요. 네. 그럼 제가 또 궁금한 게 네. 우리가 경청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첫 만남에서 사실 네. 어색하잖아요. 네. 상대가 말하지 않는데 경청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경청의 의미를 좀 넓게 생각하면 경청은 듣는 것만 경청이 아니에요. 처음 만나면 뭐 날씨 얘기도 할 거고 그리고 요즘 어떻게 사세요? 뭐 이런 얘기 정도는 서로 이렇게 오고 갈 거 아니에요. 네. 사소한 이야기는 하되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첫 만남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몰입해서 경청하게 하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막 생겨요. 지금 몸짱님처럼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예. 질문을 하다 보면 나랑 비슷한 것도 있고 또 나랑 다른 것도 있고 하면서 또 내 얘기가 생각나면 중간중간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질문하고 경청의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기계적으로 상대방과 눈 마주치고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궁금해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청을 잘하는 분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한테 궁금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뭐를 질문해 주니까요. 어떤 상담자들은 너무 많은 질문을 하면 내담자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죠? 이런 질문도 하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내담자들한테 여쭤보면 너무 고맙대요. 대부분. 왜냐하면 나에 대한 관심이고, 물론 막 취조처럼 막 하라는 건 아니지만 질문이라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한테 중요한 질문 위주로 하기 때문에 너무 고마운 거예요. 관심이죠. 그리고 경청 외에도 또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도 한 가지가 있어요. 이상적인 거라서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정말 인간관계를 더 따끈따끈하게 좀 매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수용이에요. 수용. 네네. 우리가 상담에서 이 수용의 다른 말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란 말도 써요. 예. 정말 그 사람을 어떤 가치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자체를 다 타당화하고 이해해 주는 게 바로 수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어제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상처받고 정말 너무너무 짜증났어. 너무 힘들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예. 내가 그럴만 했지. 내가 오죽하면 힘들었겠냐. 당연히 네가 힘들만 했지. 하면서 그냥 그 사람이 말한 것들을 타당화해주고 정말 온전히 그냥 그 사람 자체로 수용해 주는 거예요. 묻고 따지지도 않고. 이런 수용적인 태도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나를 이렇게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행복한 거죠. 그런 사람을 우리 주변에 두려면 우리 자신이 적어도 가까운 누군가, 최소 한 명에게 그런 수용을 해주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정말 이거는 그냥 단지 매력적인 사람을 떠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엄청나게 깊은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모든 걸 다 받아주는 사람을 착하다라는 표현으로 생각을 하곤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착한 사람은 매력이 없다. 제 썸네일에도 활용을 한 적이 있는데 둘의 차이가 있을까요? 네. 착하면 왜 매력이 없을까요? 일단. 자기를 지우고 상대방에게 너무 맞춰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네. 나의 매력을 보여주지 못할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착하기만 한 사람한테 빠져 있는 게 있다면 진솔성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진솔성. 바로. 그렇죠. 진솔성이라는 건 좀 솔직한 거잖아요. 예. 근데 정말 착한 사람도 착하기만 한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의 핵심 특성은 있을 수 있어도 어떤 사람한테 얼마나 다양한 특성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도 착한 건 맞지만 맨날 착한 모습만 보여주는 건 자기의 화나거나 힘든 것들은 분명히 표현을 좀 자제하고 억제했을 거라고요. 이건 그만큼 지금 이 순간에 충분히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혹은 깨어있었다고 해도 그것들을 표현하면 비난받을까 봐. 그냥 온전한 나를 좀 덜 표현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덜 매력적일 수 있어요. 오히려 착하면서도 때로는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때로는 약간 짜증도 낼 수 있고 있는 그대로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훨씬 더 그래서 우리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약간 부드럽지만 단호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네. 예. 멋있죠. 사실 수용이라는 게 그 사람의 모든 걸 받아주는 건데 나는 나의 표현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이제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는데 일부러 수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예. 이제 기본적으로 좀 진솔성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정말 수용을 해주는 대전제는 수용할 만할 때.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실제로 안 들 때, 내가 진솔하게 정말 수용하고 싶을 때 그런 대상한테 수용하는 거죠. 내가 정말 분노가 있고 막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데 나는 저 사람을 수용해야 돼. 이제 이런 거는 그것도 진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나에게 먼저 진솔하고 그렇죠. 그게 첫 번째네요. 네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 이런 걸 항상 기억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네. 조금 더 매력적이고 네. 진솔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이런 진솔성, 뭐 경청, 수용 이런 것들은 더 근본적으로 가면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기법, 기술이 아니라 이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드러나는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꼭 이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어쩌면 우리는 매력적인 포인트, 우리 안에 보석을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보석을 꼭 찾아서 여러분이 너무 배워야 될 점 많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훌륭한 보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꼭 당당하게 표현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오늘 하정희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선 무엇을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